자, 개념 18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이제 등비 수열 이런 거 할 텐데 등차 수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등비 수열은 그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달라진 건 뭐냐? 이름만 달라졌죠. 등차였던 게 등비로 바뀐 거야. 자, 덧셈.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것을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차 수열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럼 등비 수열 뭐가 일정하겠어요? 비가 일정한 거지. 비라는 건 무슨 셈이야? 뭐 곱셈, 나눗셈 그쪽일 테니까 결국 등비 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 이렇게 될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숫자 2, 4, 8, 16 이런 거. 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항은 32이 될 거다라는 것을 금세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계속 곱하기 2씩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곱한 수 공통된 비율이니까 뭐라고 부를 거야? 공비 이렇게 부를 거고 공비는 영어로 이제 ratio, 비율의 ratio라는 R자를 이용해서 공비 R이 2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맞냐? 자,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겠지.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항 AN에다가 뭐만큼을 곱해주면 돼? 공비 R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자, 이처럼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의 식을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고? 점화식. 그렇지?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등차 수열도 일반 항, 뭐 A에는 A 더하기 N-1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 친구도 일반 항을 구해볼 텐데 혹시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구한 아이디어가 기억나냐? 세로로 쭉 쓴 다음에 그걸 다르면 나열한 다음에 나열하여 뭐 했니? 더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나열한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 곱해볼 거예요. 한번 써볼게. A의 2라고 하는 것은 A의 1에다가 R만큼을 곱한 거고 A의 3는 A의 2에다가 R만큼을 곱한 거야. 자,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내가 원하는 A의 N은 A의 N-1에다가 R만큼을 곱한 것 이렇게 될 거고 이들을 곱한다고요. 자, 곱하면 양변이 약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의 1에다가 공비 R을 여러 번 곱할 건데 몇 번 곱했겠니? 그치? A1부터 A의 N-1까지니까 N 빼기 한 번 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R의 N-1승이다. 등차 수열 때랑 마찬가지야.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몇 칸 차이 난 거야? N-1칸 차이 난 거지. 그냥 바로바로 빼주면 된다고. 그만큼 공비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쵸? 등차 수열과 다 똑같으나 곱셈이 됐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냐? 그리고 등차 수열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직선의 이미지가 있었지. 쭉 커지거나 쭉 커질 때는 공차가 무슨 수? 양수. 쭉 감소하면 공차가 무슨 수? 음수. 그런데 만약에 이건 이번에 곱셈이니까 만약에 R이 양수면 AN이라고 하는 항들은 다 계속 부호가 뿔이었으면 뿔에다가 뿔 곱하면 뿔 이렇게 될 거고 맨 처음이 마였는데 뿔을 곱하면 마마마마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공비 R이 음수면 부호가 바뀌겠죠. 뿔이었던 게 마, 뿔, 마, 뿔, 마, 뿔, 마, 뿔 이렇게 될 거고 마였으면 마, 뿔, 마, 뿔, 마, 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거 좀 느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간단한 예제들 몇 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을 구해라. 그냥 바로 답 쓸게요. A에는 첫째 항 2 곱하기 3의 N-1승. 두 번째, A2가 2고 A5가 16. A2가 5고 A5가 16. A2가 2죠. 자, 그럼 이제 유치한 풀이 이제는 하지 말자. 등차 수열은 유치한 풀이. A2는 A 곱하기 아래 1승. A5는 A 곱하기 아래 4승. 연립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바로 익숙하겠지. 몇 칸 차이? 3칸. 라는 건 곱하기 R을 몇 번 한 거? 세제곱. 그게 2가 16이 됐으니까 곱하기 8을 한 셈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R은 2겠네. 그쵸? 자, 그리고 일반항을 써볼게. A의 N은 자, A2를 사용해도 되고 A5를 사용해도 돼. 나 A5를 한번 해볼게. A의 5 곱하기 공비를 자, 몇 번 곱해야 될까요?
n-5번. 그치? AN과 AO의 차이니까 n-5번 곱하면 된다. 자, 그런데 A5가 16이니까 2의 4승이었고요. R은 2라고 위에 구했으니까 2의 n-5승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의 n-1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됨?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A3이 2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은 마이너스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N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거는 그냥 바로 A3 이용해서 쓰자. A3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야? R에. 뭔 제곱과 같은 소리야. n-3승 아닌가? 이제 AN은 A3 곱하기 R에 n-의 3승이다. 자,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죠. A3이 2였고 마이너스 3 전체 괄호 쳐야 돼. n-의 3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특히 등비수열에서는 부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마이너스 3의 거듭제곱 쓸 때 괄호를 꼭 쳐줘야 돼. 안 그러면 부호 잘못할 수 있다. 괄호를 꼭 쳐야 니가 실수 안 한다. 됐지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습니다. 자, 등차중항처럼 똑같이 등비수열도 비슷한 성질이 존재할 겁니다. 그것을 등비중항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세 숫자 A와 B와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A는 거꾸로 말해볼까? B에서 R만큼 나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곱한 거 반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C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B에다가 R만큼을 곱한 것 이렇게 될 거라서 결국은 양옆에 있는 A랑 C를 곱하면 가운데 B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라는 거겠지. 맞아. 자, 그리고 이것을 뭐 루트를 씌워본다면 B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긴 하겠지만 루트의 AC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걸 무슨 평균이라고 부르니까? 기하평균 이렇게 부르니까 산술기하평균 잠깐만 리마인드 하시고 근데 나는 이렇게 루트 씌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식 자체로 그리고 말로 외워버립시다. 아까 등차 수열 기억해. 양옆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 그게 중요한 성질이었다면 등비수열은 양옆의 곱은 가운데의 제곱. 그렇지? 2배가 아니라 제곱. 2번 곱한 거니까 제곱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당연히 비단. 바로 이웃한 두 항뿐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서 성립할 거야. A의 1, 2, 3, 4, 5 뭐 이렇게 아니다. 바로 예제로 가자. 밑에 예제 써놨겠지 뭐. 자, 예제 봅시다. 밑에. 예제 1번. 등비중항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변형하시오. A1과 A3의 곱이야. 자, 1과 3의 가운데 누구? A2의 뭐? 제곱. 그렇지. A2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1, 3, 5, 7이네요. 얘네들의 곱이야. 합이 아니야. 곱이죠. 자, 그러면 A1과 A7 가운데 A4, A3와 A5 가운데 A4. 얘랑 얘가 A4의 제곱, 얘랑 얘도 A4의 제곱. 그러면 결국 A4의 몇 승? 4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냐? 일단 순서자로 와서 등비수열 문제 좀 풀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에는 유형 13번입니다. 자, 제4항이 마이너스 2 보는 순간 A4는 마이너스 2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7항이 16이다 보는 순간 A의 7은 16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A의 5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이렇게 보니까 A4부터 A7까지 몇 칸? 3칸. R의 3승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 바로 구합시다. 자, 그러면 A5라고 하는 것은 A의 4에다가 한 칸만 더 가면 되니까 A4 곱하기 R 하고 풀어주시면 그냥 4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겠지. 자, 되셨으면 다음 문제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5는 8, A7은 16. 또 쓸게요. A5는 8, A7은 16.
자, 그랬을 때 AN의 제곱이 500을 넘어봐라. AN의 제곱이 500을 넘는 ON을 찾아보세요. 자,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A8부터 A7까지 몇 칸? 2칸. 그래서 공비 2번. R제곱이 2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공비는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을 다 생각해야 되지만 그냥 루트 2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의 제곱이 500을 넘어야 되니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A의 N은 A5를 한번 이용할까요? A5 곱하기 R의 몇 승이야? N-5승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5는 8이었으니까 8 곱하기 루트 2라는 친구의 N-의 5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근데 AN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주면 될 듯. AN의 제곱은 88에 64고요. 루트 2를 제곱해주는 게 편하겠지. 2의 N-의 5승. 자, 이게 500보다 커야 된대. 맞냐? 자, 그러면 이건 2의 거듭제곱이니까 상상을 해보면 얘가 4일 때는 아직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거듭제곱이 8이 되면 64랑 8 곱하면 딱 512 이렇게 될 거거든. 500 넘겠지. 그러면 얘가 8이 돼야 돼. 그 말은 2의 몇 승이 돼야 되니까? 3승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N-5라는 대가리가 3이 돼야 되겠지. N은 8이다로 마무리합시다. 쫄면 안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자, 15번 16부터 2분의 243까지.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가냐면 A1부터 AN까지 들어갔대. 자, 그리고 공비 R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총 항 몇 개인 거야? N 플러스 2개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first, 16이 first라고 치면 2분의 243 얘가 N 플러스 second인 겁니다. 그치? 그럼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N 플러스 1칸. 그러면 16에다가 2분의 3이라는 친구를 N 플러스 한 번만 곱했더니 2분의 243이 됐대. 이 식 이해되나? 아, 좋고. 끄덕끄덕 해주니까 다들 좋네요. 말은 안 해도 이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뻥가로 끄덕끄덕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16 넘어가서 32분의 243인데요. 32는 2의 몇 승이고? 5승. 2, 4, 3도 3의 5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3 통짜 배기의 5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대가리 비교하시면 N은 4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필기 잘 해보시고. 자, 16번. x 빼기 1, x 플러스 2, 3x. x 빼기 1, x 플러스 2, 3x. 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x 값을 구해주세요. 근데 얘네들 다 양수다 이런 말은 있네요. 자, 등비수열의 중요한 성질. 양옆에 곱은 가운데 뭐? 제곱. 그치,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워. 말로 외워. 양옆에 곱은 가운데 제곱. 자, 그래서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3x 괄호 x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항 잘해서 정리하자. 2x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의 7x가 될 거고 마이너스의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따라서 x는 4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세 항이 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뭐요? 4. 둘 다 양수. 그치. x가 4여야 되겠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콧다락 딱딱딱 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7번.
자, 등비수열이 이루는 세수의 합이 13이고 곱이 27일 때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등비수열이 이루는 세수니까 세수가 등비수열. 어떤 식으로 두면 편할 거냐면 가운데 거를 A라고 두고 그 양옆을 R만큼 나눈 것과 R만큼 곱한 것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요. 얘네들의 곱이 27이래. 곱이 27을 먼저 써보면 이게 금방 나와. R 지워질 거니까 A의 세제곱은 27이라서 A가 3이야. 따라서 이번엔 세수의 합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겠죠. R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R이 13이다. 이렇게 나온다. 맞죠? 자, 그러면 3만큼 넘겨버리고 3으로 약분을 하면 R과 R분의 1이 3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냐? 이런 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봤을 거야. 나랑 내 역수를 더해가지고 뭐가 될 때 가끔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니? 2분의 5, 3분의 10, 4분의 17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바로 아, 나랑 내 역수의 합이 뭐구나.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찍으면 나오겠죠. R이 뭐야? 아니면 반대로 3분의 1에도 괜찮겠지. 물론 이렇게 안 보이는 친구는 정석대로 풀어야 되겠지. 정석대로 풀려면 양변에 뭘 곱해서? R을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R이 3일 때랑 3분의 1 때 답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지? 답이 두 개인가 하고 일단 보자. 3일 때는 뭔 말이냐면 맨 첫 번째 수가 1이고 그 다음이 3이고 그 다음이 9란 뜻이야. 3분의 1이면 거꾸로 9, 3, 1이었단 뜻이야. 아, 순서는 다르겠지만 구성하는 숫자는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세수 중 가장 큰 수는 9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겠네. 대유 18번 한번 가볼 거유. 자, 이제 이 등비수열이 어떤 식의 문제랑 연결이 될 수 있냐. 뭐 마치 프랙탈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도형이 반복되는 문제에 등비수열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의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가운데 게 오려내지고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 돼버렸네. 여기만 남았어. 자, 2회에서는 1회에서 남은 친구한테 똑같은 짓거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15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처음 전체 넓이 얼마임?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은근히 많이 까먹었더라. 뭐 곱하기? 헤헤.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인가요? 맞냐? 그래서 일단 전체 넓이는 9 루트 3인 건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 절반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오려냈으니까 결국 합동인 삼각형 4개가 보이지. 그중 한 놈만 죽고 세 놈만 남은 거지. 그럼 전체 넓이는 몇 분의 몇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1회 시행하면 넓이가 4분의 3이 돼요. 4분의 3배라고 쓰자. 오케이? 내가 이거를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아이들의 실수를 보여줄게. 이렇게 안 쓰고 대충 4분의 3 되는 거 눈으로 보였죠?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15회, 15? 오케이, 15. A의 15 같은 느낌이니까 바로 9 루트 3 곱하기 공비의 14승. A의 15면 이게 맞죠? 맞냐?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1회 시행했을 때 원래 거 곱하기 4분의 3이지. 그럼 2회 시행했을 때는 원래 거 곱하기 4분의 3이 몇 번이겠어? 2번이겠지. 즉 지금은
15퇴 했을 때 넓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것 곱하기 4분의 3의 몇 승인 거야? 15승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그냥 대충 15회니까 15항이겠지, 그럼 14승이겠지라고 풀면 틀려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제대로 천천히 써본 거예요. 결국 수열이라는 단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 또는 너네가 뭘 배워야 되냐? 규칙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직접 나열을 통해 네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나열해보고 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하면 15회일 때 15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뭐 이걸 굳이 계산할 건 없으니까 답은 9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5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답은 이거지. 물론 계산할 수 있는 값이면 하는데 3의 15승 이런 건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자, 어느 학생의 SNS 사용 시간이 1일부터 매일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하여 5일 이용 시간은 1일에 4배가 되었소. 이와 같은 비율만큼 이용 시간이 계속 증가하여 같은 달 9일의 이용 시간이 5일의 이용 시간보다 3시간만큼 늘어났을 때 1일의 이용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십시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뭐 이게 예를 들면 5일째라는 것이 수열로 4번째 항인지 5번째 항인지 헷갈려. 그러니까 항상 표처럼 그냥 잘 문제를 정리해서 적어야 됩니다. 자, 1, 그냥 first라고 쓰겠습니다. first day가 있고 점점점 가서 뭐 fifth day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가서 9일째, ninth day가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날의 이용 시간을 뭔지 모르니까 A 시간이라고 잠깐 더 보자. 자, 그럼 5일에는 몇 A라고 쓰면 돼? 4A. 뭐 4배가 됐으니까 4A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일에는 5일의 사용 시간보다 3시간만큼 늘었다니까 4A 플러스의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이제 이걸 갖고 구할 건데 잘 보니까 first, 첫째 날을 내가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대로 2, 3, 4 한 다음에 이게 5번째 항 그대로 이게 9번째 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지? 이게 A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A의 5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A의 9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저 세 개가 어떻네? 등간격이네 이런 게 보이면 좋겠어요. 등간격인 게 보이면 무슨 중항? 등비중항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 양옆에 곱은 가운데 뭐? 제곱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양옆에 곱하겠습니다. A랑 4A 플러스 3의 곱은요. 가운데 4A라는 친구의 완전 제곱이다. A끼리 일단 한번 날려버리면 4A 플러스의 3은 16A다. 따라서 A는 4분의 1이다. 맞죠? 근데 원래 단위가 시간이었으니까 4분의 1시간이고 문제는 분으로 대답하래. 4분의 1시간 몇 분? 15분. 25분 하면 안 된다. 15분이다. 60분이니까. 됐냐?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등비수열에 합할 거고 오늘은 진도로 등비수열까지만 나갈 거라서 조금 더 문제풀이를 해줄게. 숙제 줄이는 겸. 복습 처음 할 거니까 앞에 등치하 수열부터 다시 돌아와 볼까요? 142페이지를 펴놓고 대기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괜찮으면 문제풀이 조금 더 해보자. 자, 381번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니까.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대. 다 필기도 괜찮다잉. 자, 그랬을 때 2AN이란 녀석. 그 다음에 3AN 플러스 2란 녀석. 이 녀석의 공차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할 것 같아. 아까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직선의 뭐의 이미지였어?
기울기의 이미지였지. 그러니까 그냥 an이라고 하는 함수에 기울기가 2다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그냥 뭐 y는 2x 플러스 얼마 이런 1차함수 생각해두라고. 걔를 몇 배 했다고? 2배 했네. 기울기 얼마야? 4 바로 나오겠죠. 3배 했네. 기울기 얼마야? 6이겠죠. 뒤에 플러스 2 한 건 무슨 이동의 이미지니까? 평행 이동의 이미지니까 기울기 변화는 있다 없다? 없을 거니까 무시해도 괜찮은 거지.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84 봅시다. 자, 384 A1, A2, A3 쓰자. A1, A2, A3의 합이 주어졌어. 이게 21이라고. 그 다음에 A의 789, A의 789가 75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에 10, 11, 12, A의 10, 11, 12 요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쯤을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풀이 한번 봐봐요. 자, 1에서 7까지 몇 D 필요하니? 6D 필요하죠. 2에서 8도 마찬가지고 3에서 9도 마찬가지야. 다 6D씩 필요해. 그 말은 요 21라는 숫자가 75이 되기 위해서 몇 D가 필요했던 거야? 그치? 18D가 필요했던 거지. 이해되니? 그 18D가 자 75, 21 얼만겨? 54네요. 이해돼요? 따라서 공차 D는 3이겠다. 받아들여져? 그러면 그 다음에 A789를 10, 11, 12로 이제 진화시켜보자. 7이 10 되려면 얼마 필요해? 3D. 8이 11 되려도 3D, 9가 12 되려도 3D가 필요하니까 각각 3D씩 3번 더해줘야 돼서 75가 얘가 되기 위해선 플러스 몇 D가 필요해? 9D가 필요하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의 10, 11, 12의 합은 75에다가 3 곱하기 9를 더해주면 돼요. 75에다가 27을 더할 거니까 102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쟤네들 딱 3개씩 묶여있지. 무슨 합? 3개씩. 똑같은 개수끼리 묶여있는 거 뭐였지? 블록합. 그치? 블록합이라는 용어는 나만 쓰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나랑 같이 수업할 때는 블록합, 뭐 딴 쌤은 다르게 부를 수도 있겠지. 자, 등차 수열의 블록합끼리도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이 이룬다라는 성질 아까 확인해서 많이 풀어봤잖아. 그걸 한번 써보려고. 1부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부터 6이 있을 거고 7부터 9가 있을 거고 10부터 12 이렇게 3개씩의 블록이 있을 건데 맞지? 1부터 3짜리 요 블록의 합이 21래요. 그리고 7, 8, 9의 합이니까 요 세 번째 블록의 합이 75래요. 맞냐? 그러면 문제는 안 나왔지만요. 4에서부터 6까지의 합 구할 수 있어. 왜? 얘랑 얘 뭐니까? 등차 중앙 정가운데니까. 96이네. 그러면 48이겠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럼 이제 얘는 뭔가? 인데 이것도 관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얼마 커졌니로 갈 수도 있지만 여 가운데 있는 75는 얘랑 얘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등차 수열 다시 한번 양옆에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 그러니까 얘 2배가 얼마니까? 150이니까 빼면 얼마? 100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풀이 다 적어도 그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잉. 됐냐? 오케이. 좀만 더 숙제 줄여볼까요? 385번 봐봐.
자, 가족권이 6과 8의 합이 제로래.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보여야 돼. 아, A 뭐가 제로구나. 응? 7이지. 6과 8의 가운데인 2배, A의 A7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제로니까 A의 7은 빵이다. 일단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공차는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공차 양수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A6는 A7 절대값 더하기 3. 절대값의 A의 6는 절대값의 A의 7 플러스 3이다. 뭐야? 근데 A7이 빵이니까 이거 3이야. 그쵸? 그 다음에 생각. 공차가 양수래. 점점 커져. 근데 7이 돼서 0이니까 그 전까지 다 무슨 수였던 거야? 음수. 그러니까 A의 6의 절대값 씌운 게 3이니까 A6은 얼마? 마3. 이렇게 한 방에 머릿속으로 풀자. 그리고 A2를 구하래.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공차가 D는 3이라고 나온 거니까요. A의 2는 거꾸로 가자. A2는 거꾸로 A6에서 몇 D 빼면 돼요? 마이너스 4D만큼 해주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의 15 이렇게 답을 내주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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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다 필기하셨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 거냐? 이번에는 148페이지를 한번 와보세요. 자, 398번 한번 볼까? 398.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 3인데요. 등차수를 이루고요. A 플러스 B를 구해보세요. 인데 A보다 B가 길고 3이 제일 기니까 B변의 길이가 3이겠네. 자, 그리고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니까 어떤 식을 셀 수 있겠냐? 뭐 더하기 뭐는? A 더하기 3은 뭐다? 2B다. 자, 그리고 당연히 피타고라 했으니까 어떤 식도 생각이 나야 돼요. 오케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 9다. 저거 연립하면 되겠지. 뭐 연립하는 건 좀 이따 너네 숙제로 남겨둘 테니까 알아서 한번 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숙제 풀다 보면 내가 수열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까 399번처럼 앞에 있는 지수로그나 삼각함수의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지수로그 삼각함수 아신다면 푸시면 되고 나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데요 하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403번이요. 등차 수열의 합족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니 402번부터 좀 먼저 하자. 이거 누군가가 좀 저번에 블리치 특강 때 질문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너였던 것 같은데? 자, A2가 40, A11이 22인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을 다 씌워가지고 A의 1부터 A의 36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될 거냐면 당연히 부호가 뿌리냐 마냐부터 신경을 써야 될 거야. 맞죠? 그러면 일단 공차 관찰하자. 오케이. A2부터 11까지 몇 칸? 9칸. 그래서 9D가 얼마? 마 18. 따라서 D는 마이너스의 2예요. 그쵸? 그러면 언제쯤 음수가 되냐? 몇 번 더 가면? 22번째 항이니까 11번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을 11번 더하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22번째네. 그치? 그러니까 22번째일 때 이때 얘가 제로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음수가 되겠죠? 이해돼요?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할 거는 당연히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양수인 거는 양수인 것끼리,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또 지들끼리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A1은 얼마였게요? 그치, 42였겠지. 그치? 그렇게 오다가 0 하나 전에 플러스 2가 있었을 거야. 여기 A의 21이라는 곳까지. 이해돼? 그럼 얘네 먼저 하자. 막 공차가 얼마니 뭐 그런 거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곱하기 뭐니까? 말로 외워야 돼. 뭐 곱하기 뭐? 평균 곱하기 항수. 그럼 평균이 얼만데? 맨 앞에랑 맨 뒤 해보세요. 22이겠다. 22 평균. 이게 평이야. 자, 그거 곱하기 항수. 그래서 내가 여기 21 꼭 쓴 거야. 1부터 21이니까 몇 개? 21개 이렇게 나오겠지. 얼마인지 몰라. 네가 해. 462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음수가 되는 친구들은 A의 23인데 A의 23이 얼마야? A의 23이 얼마요? 마이너스 2긴 한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얘도 그냥 절대값 붙여서 2라고 쓰자. 점점점. 그럼 맨 마지막에 절대값 붙은 A의 36 얼만겨? 23에서 몇 번만 더 가면 돼? 아니면 22에서 몇 번만 더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22에서 14번 더 갔네. 그러면 얘 14번이니까 마이너스 28만큼 더 가야 되겠네. 그럼 제로에서 마이너스 28 갔으니까 마이너스 28인데 28이겠네. 절대값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합을 봅시다. 평균 곱하기 항수. 평균 얼마? 15. 자, 이제 여기서 능지 차이 나옵니다. 23부터 36까지 항수 몇 개입니까? 20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4개겠죠? 13개 그런 거 아니지. 14개야. 자, 그래서 이거는 210인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따라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따라서 672다 이렇게 나오겠네. 괜춘? 어이, 403. 자, 등차 수열 A에서 A7은 30, A20은 마구. A7은 30, A20은 마구. 일단 보자마자 구해놓자. 쓸모 있겠지. 뭐 13D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39니까 D는 마이너스 3 일단 구해놓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첫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자, 아까랑 좀 달라요. 항이 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합이 음수가 되는 걸 봐야 된다. 합이. 자, 그럼 이럴 때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첫 항도 구하자. A7이 30이었으니까 A의 1은 A의 7에서 6D만큼 빠꾸 하면 됩니다. 그러면 48이겠네요. 맞아. 자, 그러면 SN이라는 일반항을 한번 써볼게요. SN은 2분의 N 괄호 공식 잘 기억해. EA니까 96이라고 바로 쓰자. EA 플러스 N-의 1 곱하기 D 마이너스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풀어보면 2분의 N 괄호 99 마이너스의 3N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음수가 되는 거는 대충 N이 얼마일 때부터야?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가 음수 될 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3, 3일 때 딱 제로가 되죠? 그럼 3, 4부터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되냐? 자, 다른 풀이 하나 알려드릴게. 두 번째 풀이.
자, A7이 30이었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3. 기울기가 어떤 직선의 이미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이미지지. 자, 그 직선의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7일 때 쭉이 30에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안 이쁘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언제 0이 돼요? 10번 더 내려와야 되지. 7에서 10번 더 내려오니까 언제야? 17인가? 맞냐? 자, 근데 17일 때 정확히 0이고 그러면 그 하나 전인 16은 플러스의 3이었을 거고 그 다음이 18은 마이너스의 3이겠지. 그러면 얘랑 얘의 합이 정확하게 상쇄가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첫 항이 양수니까 계속 양수를 쌓아가다가 18항부터 음수가 되면서 합을 점점 깎아 나가서 언젠가 음수가 된다.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칭성을 느껴봐. 뭐 1일 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17일 때 X절편이야. 그러면 얘랑 절대값이 같은 여기는 언제일까? 17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과 30 얼마에? 3이 딱 대칭을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이거,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이거,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이거 이런 식으로 다 상쇄를 해주고 그 다음에 34항이 됐을 때 처음으로 유효한 음수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내가 이 풀이를 처음 보여주진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풀이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게? 제로인 항이 존재했기 때문이야. 왜냐면 어떤 수열은 내려오다가 2였다가 마이너스 1, 공차가 3이어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딱 안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식으로 푸는 게 맞다는 거 보여드린 건데 얘는 기가 막히게 그냥 3의 배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봤더니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그림만으로도 볼 수가 있긴 했어. 항상 되는 풀이는 아니지만 재밌는 풀이니까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마쳐보고요. 숙제에 대한 안내,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심시간. 야, 점심 스펠링 이거 맞니? 이건 뭐죠? 이게 발사였군요. 발사할 뻔했습니다. 런치 시간 원래 1시부터 1시 45분인데 오늘만 1시부터 2시로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책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자, 밥을 먹고 후딱 가면 근처에 서점 몇 개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없으면 그 네이버 지도 빨리 켜가지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본인의 부교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내가 수원을 진짜 처음 한다. 또는 뭐 했지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처음이다. 또는 내가 수학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막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 라이트센 아니면 풍상자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좀 통일하는 게 좋아서 라센 이 수준이라면 대부분 라센을 사보시고 만약에 재고가 없다 또는 저는 센보다는 풍산자가 좋아요 뭐 자기 개인의 취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내가 조금 쳐요. 내가 조금 친다. 그러면 물론 어려운 문제는 많지만 좀 적당히 얇아야 그래도 다 풀어내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일품이라든지 이런 걸 추천드리는데 배재고 학생 같은 경우는 고쟁이를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 부교재이기도 하니까 고쟁이가 존나 두껍긴 한데 뭐 적당히 풀고 넘어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학기 중에 풀거나 하면 되니까 고정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최상인 친구는 여기 없을 것 같긴 하니까 최상이면 나한테 따로 말씀하세요. 나 존나 잘한다 하면 이 수업 안 듣고 있겠지, 그치? 근데 있으면 뭐 어려운 문제 추가로 풀어드리거나 더 어려운 문제지 알려드릴 테니까 뭐 라센이나 일품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고 이런 건 사면 안 돼. 정석이나 수학의 셈, 수학의 바이블 같은 거는 개념책이라서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 거는 이제 혼자 집에서 나는 그래도 개념책을 사고 싶어요 하는 용어는 괜찮은데 우리 워크북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석 같은 거 두꺼운 거 사놓고 연수 문제 14개 풀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본인에 맞는 거 적당히 선택하시고 이 근처에 서점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뭐 흩어져서 밥 먹고 사오시면 되고 사오면 사오면 그때 부교재가 뭔지를 좀 내가 다 체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리 배치 클리닉 시간엔 자리를 조금 같은 교재인 친구들끼리 좀 묶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봐주기 더 편하고 해가지고 수업 들을 땐 당연히 뭐 알아서 오셔서 가지고 오고 싶은 자리 앉지만 클리닉 자리는 좀 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검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해져 볼까 하나만 좀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